카드는 왼쪽부터 탑 펜타클 3 매달린 사람입니다. 이 세 장이 함께 나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인생의 큰 전환점 혹은 내면의 균열 속에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특히 탑 카드는 모든 타로 중에서도 가장 강렬한 변화의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이 사람의 삶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단순한 일시적 혼란이 아니라 기존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수준의 변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탑이 무너진다는 것은 누군가의 자존심, 믿음, 혹은 삶의 구조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겉보기엔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내면 깊은 곳에서 불안과 공포가 소용돌이치고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예전에는 자신이 쌓아온 체계,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가치관, 혹은 관계 속 역할이 단단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 믿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타워 카드는 때로는 예상치 못한 이별, 충격적인 사건, 또는 자신을 둘러싼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암시합니다. 그 사람의 삶 안에서 통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거나 누군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그의 내면을 뒤흔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변화는 그에게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오래전부터 쌓여온 불균형을 해체하기 위한 정화 과정이기도 합니다. 즉, 그가 지금 겪고 있는 무너짐은 결국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위한 토대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카드인 펜타클 3은 이 혼란 속에서도 그가 다시 협력과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통해 회복의 단서를 찾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카드는 함께 일하는 동료, 공동의 목표, 실질적인 성취를 의미합니다. 그 사람은 지금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와의 협력 혹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다시 자신의 자리를 세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완전한 안정을 느끼지는 못할 겁니다. 탑의 잔해 위에서 새로운 구조를 세우는 일은 두렵고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마도 지금 다시 믿어도 될까, 함께해도 괜찮을까 같은 의문을 마음속에 품고 있을 것입니다. 펜타클 3은 동시에 능력의 재평가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즉, 그 사람은 현재 자신이 가진 기술, 재능 혹은 사회적 위치를 다시 바라보고 있습니다. 혹은 관계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시 점검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이전에는 주도적이었지만 지금은 뒤로 물러나야 하거나 혹은 반대로 그동안 미뤄왔던 주도권을 쥐어야 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성숙했는지, 그리고 진짜 자신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묻고 있습니다. 탑의 붕괴가 그를 성찰하게 만들었고, 이제 펜타클 3은 그 성찰을 현실 속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려는 시도를 상징합니다. 세 번째 카드인 매달린 사람은 이 모든 과정을 상징적으로 마무리합니다. 탑에서 무너지고 펜타클 3에서 다시 세우려는 노력이 있었다면 매달린 사람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멈춤을 의미합니다. 이 카드는 외부적으로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현재 상황입니다. 카드는 순서대로 펜타클의 프린세스, 컵의 퀸, 그리고 펜타클의 8입니다. 이 세 장은 지금의 당신이 단순히 현실을 버티는 중이 아니라 감정과 현실, 그리고 성취의 균형을 다시 세우는 과정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외적으로는 무언가를 배우고 쌓아가는 시기지만 내면적으로는 감정의 깊이와 현실적 책임감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복합적인 시점이라고 읽힙니다. 이제 이 흐름을 천천히 풀어볼게요. 당신은 지금 새로운 기술이나 일을 배우거나 혹은 삶의 기반을 다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펜타클의 프린세스는 배움의 단계, 그리고 성실함과 호기심이 교차하는 인물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이 카드가 보여주는 배움은 단순히 지식이나 기술 습득에 국한되지 않아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형태를 탐색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즉, 당신은 단순히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후회하지 않을까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겉으로는 차분하게 일상과 계획을 지키고 있지만 내면에서는 지금 이 길이 정말 맞을까라는 물음이 계속 피어오르는 듯합니다. 그 불안의 근원에는 컵의 퀸이 있습니다. 이 카드는 감정의 세계에서 누구보다 깊이 느끼고 공감하는 사람을 나타내지요. 당신은 최근 누군가 혹은 어떤 일로 인해 감정적으로 크게 움직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컵의 퀸이 보여주는 감정은 격렬한 폭풍이 아니라 고요한 바다의 물결과도 같습니다. 즉, 당신은 겉으로는 담담하게 보여도 마음속에서는 타인의 말 한마디나 표정, 혹은 미묘한 관계의 균열까지 섬세하게 감지하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왜 나는 이렇게, 그 사람이 당신에게 갖는 이미지입니다. 카드는 차례로 검의 에이스, 별, 그리고 컵 9로 보입니다. 이 세 장이 함께 나왔다는 건 그 사람이 바라보는 당신의 이미지는 단순한 호감 이상의 복합적인 감정이 얽혀 있다는 뜻이에요. 우선 검의 에이스는 진실과 통찰, 그리고 정신적인 힘을 상징합니다.
그는 당신을 볼 때 머리로도 감탄하고 마음으로도 경계하는 인물로 느끼는 것 같아요. 당신은 말이나 태도에서 허튼 부분이 없고 논리적으로 명확하며 단호한 결단력을 지닌 사람으로 비춰집니다. 상대는 그런 모습이 매력적이면서도 동시에 조금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에는 묘하게 사람을 멈칫하게 하는 힘이 있어서 그 사람은 당신 앞에서 쉽게 거짓을 말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정돈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당신은 그에게 현실을 직면하게 하는 존재 허상 대신 진실을 마주하도록 이끄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등장한 별 카드는 이 관계의 감정적 톤을 완전히 바꿔줍니다. 검의 에이스가 이성적이고 냉철한 면을 비춘다면 별은 그 위에 따뜻하고 이상적인 빛을 더 씌우는 카드예요. 그 사람은 당신을 단순히 이성적으로 대단한 사람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당신에게는 희망과 순수함 그리고 설명하기 힘든 치유의 에너지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당신이 가진 말투나 눈빛 혹은 행동의 방식 하나하나가 그에게는 현실 속의 이상향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는 당신을 향한 감정을 단순히 호감이나 존경으로만 정의하지 못해요. 오히려 현실을 잊게 만드는 존재,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드는 존재로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별은 거리를 둔 아름다움의 상징이기도 하기에 그는 당신을 아주 가깝게 느끼면서도 동시에 닿을 수 없는 사람처럼 인식합니다. 당신이 보여주는 빛이 너무 맑고 투명해서 가까이 다가가면 자신이 가진 불완전함이 드러날까봐 두려운 마음도 있을 겁니다. 마지막 카드인 컵 9는 감정의 완성, 그리고 감정 속의 여유를 나타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갖는 감정입니다. 카드는 왼쪽부터 순서대로 컵 10, 펜타클, 여왕, 타워로 보입니다. 이 세 장의 조합은 감정의 흐름이 매우 극적으로 전개되는 구조를 보여줍니다. 처음엔 따뜻하고 평화로운 정서로 시작하지만 점차 현실적인 관계의 무게와 내부 균열이 드러나며 결국 커다란 변화나 충돌로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이 구도를 그 사람이 당신에게 갖는 감정이라는 주제로 풀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사랑의 형성과 붕괴, 그리고 다시 세워야 하는 감정의 구조까지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그 사람은 처음에 당신에게서 일종의 안식 같은 감정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컵 10은 단순히 좋아한다는 감정을 넘어서 함께 있을 때 자신이 안정되고 회복되는 느낌을 준다는 뜻을 지닙니다. 즉, 당신은 그에게 집 같은 존재였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감정이 편히 쉴 수 있는 장소였던 거죠. 그는 당신을 보며 이 사람과 함께라면 내 인생이 조화롭게 이어질 수도 있겠다는 희미한 미래의 그림을 떠올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감정이 깊지 않았더라도 최소한 마음에 안정을 주는 사람으로 인식했어요. 당신의 말투, 행동, 그리고 감정의 흐름 속에서 그는 묘한 평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이 단순한 좋음에서 존경으로 옮겨가며 관계의 무게가 달라졌습니다. 펜타클 여왕은 그가 당신을 단순히 감정의 대상이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본다는 걸 의미합니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성숙하고 자기 일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며 상대의 감정에 섬세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통해 그는 이 사람은 앞으로 이 관계의 흐름입니다. 처음에 달 카드는 보이지 않는 감정의 심연을 나타냅니다. 이 관계는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진심과 의심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마음은 분명 존재하지만 그 감정이 정확히 어떤 형태로 흘러가고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상대는 당신에게 끌리면서도 동시에 자신이 그 감정에 완전히 잠식될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가까워졌다가도 이유 없이 멀어지는 듯한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딸은 감정의 거울이라 그가 당신에게 보이는 불안정한 태도는 결국 그 자신의 내면적 불안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는 당신에게서 어떤 강한 에너지를 느끼고 있으며 그것이 자신의 계획된 삶의 균형을 흔드는 것 같아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감정의 혼란 속에서도 그는 당신을 놓치고 싶지 않아 은근히 연결의 끈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서로가 명확한 언어로 감정을 표현하지 않더라도 감각적인 차원에서 깊이 연결된 관계라는 점이 이 카드에서 드러납니다. 딸은 두려움 속에서도 진실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두 사람의 관계는 감정의 그림자를 통과해야 비로소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연인 카드는 관계가 진정한 만남의 국면으로 진입하는 순간을 나타냅니다. 서로의 존재가 단순한 호감이나 관심의 차원을 넘어 인생의 중요한 선택지로 다가오는 시점입니다. 이 카드가 중간에 놓였다는 건 감정이 현실적인 관계로 발전하는 중요한 계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뜻합니다. 상대는 당신을 통해 자신 안의 진실된 면모를 보게 됩니다. 당신과의 관계 속에서 그는 내가 진짜로 원하는 사랑은 무엇인가를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그는 과거의 머리로 사랑을 계산해 왔다면 당신 앞에서는 마음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연인은 단순히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진다는 의미를 넘어서 서로의 영혼이 닮아가며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두 사람은 같은 감정을 느끼면서도 표현 방식이 다를 수 있고
이로 인해 몇 번의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오해조차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통로로 작용하게 됩니다. 당신은 그에게 이성적 판단을 무너뜨리는 감정의 존재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당신을 카드는 순서대로 검의 시종, 컵 6, 그리고 지팡이의 시종으로 보입니다. 이 세 장의 조합은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성장의 거울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을 상징합니다. 한쪽은 이성적으로 관계를 관찰하고 있고 다른 한쪽은 감정적으로 과거의 기억을 되새기며 그 중심에서 다시 열정과 의지를 회복하려는 흐름이 엿보입니다. 이 관계에 대한 조언을 드리자면 세 카드를 하나의 이야기처럼 엮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먼저 검의 시종은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 말과 생각으로 상대를 이해하려는 시도를 의미합니다. 이 카드는 아직 미숙하지만 굉장히 예리한 감각을 가진 사람을 보여줍니다. 관계 속에서 당신은 아마도 감정보다는 이성을 우선시하며 상대의 말과 행동을 세밀히 관찰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저 사람의 진심은 뭘까? 왜 저런 말을 했을까 같은 분석이 끊이지 않지만 정작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는 데에는 조심스러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조심스러움이 상대에게 거리감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카드는 의심이 곧 방어인 상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상처받지 않으려는 방어 본능이 너무 앞서면 정작 마음의 연결이 깊어지지 못한다는 뜻이지요.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상대의 말 뒤를 해석하기보다 그 말의 표면 그대로를 받아들이려는 시도입니다. 의심보다는 호기심, 판단보다는 이해로 접근할 때 관계는 훨씬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컵 6은 과거의 추억, 익숙함, 순수함을 상징합니다. 이 카드는 어린 시절의 감정처럼 꾸밈 없고 따뜻한 교류를 의미하지만 동시에 기억 속의 환상이라는 경고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아마 이 관계에는 이전의 기억이나 처음 느꼈던 감정이 아직도 짙게 남아있을 겁니다. 그때의 설렘, 그때의 따뜻함을 그리워하며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컵 6은 감정의 순환을 말합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새로운 관계의 성장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 추억을 붙잡기보다 그 감정이 왜 소중했는지를 돌아보고 그것을 현재의 방식으로 새롭게 표현해야 할 때입니다. 관계는 늘 변하고 사람도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용기가 있다면 이 관계는 다시 한층 깊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지팡이의 시종은 열정과 도전, 그리고 관계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 카드는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에너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머리로 고민하기보다 한번 부딪혀 보자라는 용기입니다. 만약 지금 관계가 정체되어 있거나 서로가 조심스러워서 한 발짝도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면 이 카드는 움직여라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단 무모한 행동이 아니라 진심을 담은 표현이어야 합니다. 작은 관심 표현, 진솔한 메시지 한마디 혹은 함께 나눌 수 있는 새로운 활동이 관계를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카드가 나온다는 건 이미 내면에 다시 불붙는 감정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당신 안의 열정을 믿으셔도 좋습니다. 이 세 카드를 함께 놓고 보면 관계의 현재는 이성적 거리와 감정적 그리움 그리고 새로운 의지가 공존하는 복합적인 상태입니다. 즉 마음은 여전히 상대를 향하고 있지만 머리로는 관계의 방향을 재정의하려는 단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언의 핵심은 균형입니다. 검의 시종이 이성을 대표한다면 컵 6은 감정을, 지팡이의 시종은 행동을 의미합니다. 당신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그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는 순간입니다. 감정만 앞서면 현실을 놓치고 이성만 앞서면 따뜻함이 사라집니다. 또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려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순환을 회복해야 합니다. 또한 시종 카드가 두 장이나 등장한 것은 서로가 아직 성숙한 단계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즉, 둘 다 상대에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뜻입니다. 아직 완전히 서로를 이해한 단계가 아니며 감정의 깊이보다는 가능성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결론을 내리기보다 어떻게 함께 성장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상대가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미숙함 속에서 보이는 진심을 발견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시종의 관계는 배움의 관계입니다. 서로의 차이를 통해 배우고 그 차이를 인정하면서 더 넓은 이해로 나아가는 과정이 곧 이 관계의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관계에서 불안이나 의심이 크다면 그것은 아직 표현되지 못한 감정이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의 시종은 말을 통한 소통을 강조합니다. 당신이 상대에게 솔직하게 말하지 못한 부분 혹은 마음속에서 미뤄둔 대화가 있다면 지금이 적기입니다. 단, 감정적으로 폭발하기보다는 나는 이런 점이 궁금했고 이런 부분이 아쉬웠다처럼 차분하게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상대도 방어하지 않고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먼저 그 사람의 현재 상황입니다. 카드는 왼쪽부터 힘, 검 3, 검 10입니다. 이 조합은 그 사람이 지금 겉으로는 평정을 유지하려 애쓰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는 큰 상처와 고통을 겪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세 장 모두 감정의 억제, 정신적 시련, 그리고 깊은 회복의 전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현재는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뿌리내린 무너짐과 싸우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카드인 힘은 단순히 육체적인 강함이 아니라 내면의 통제와 인내를 상징합니다. 그는 지금 감정적으로 무너질 만큼 힘든 상황에서도 표정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가 괜찮아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괜찮음은 진짜 회복이 아니라 무너지는 자신을 다잡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에 가깝습니다. 힘 카드는 사자와 여인의 상징처럼 본능적인 분노나 절망을 억누르고 이성으로 자신을 다스리는 에너지를 나타냅니다. 그는 지금 스스로를 무너지지 않게 하려는 의지로 버티고 있습니다. 이 카드는 또한 상처를 드러내지 않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그는 속으로 상처받았지만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온전히 털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시선, 자존심 혹은 자신의 이미지가 무너질까 두려운 마음이 그를 침묵하게 만듭니다. 그렇기에 이 시기에 그는 말수가 적어지고 겉으로는 차분하지만 마음속에는 격렬한 감정이 요동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힘 카드는 자신을 지키려는 사람의 마지막 방어선이기도 합니다. 지금 그는 그 방어선을 붙잡고 자신이 완전히 부서지지 않게 스스로를 다독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카드인 검 3은 감정의 핵심을 찌르는 아픔을 뜻합니다. 세 개의 검이 심장을 관통하고 있는 그림은 단순한 실망이나 슬픔을 넘어 진심으로 믿었던 관계나 대상에게 상처받았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누군가에게 배신당했거나 오해와 갈등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를 겪고 있을 것입니다. 검 3은 사랑과 슬픔의 교차점이라는 상징을 지닙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상처받고 신뢰했기 때문에 무너진 감정. 그가 지금 겪는 고통은 감정적으로 깊으며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상처가 아닙니다. 이 카드가 힘 카드 바로 뒤에 나온 것은 그가 이미 이 상처를 인식하고 있지만 여전히 감정적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즉, 그는 아픔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통제는 감정을 진짜로 치유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마음속 깊은 곳에 감정을 묻어두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시기에 그는 예민하고 쉽게 피로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음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겉으로만 평정을 유지하려 하면 결국 정신적 에너지가 빠르게 고갈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카드인 검 10은 절망의 극한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이 카드는 동시에 끝났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즉, 더 이상 아플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검 3이 상처의 순간이라면 검 10은 그 상처가 절정에 다다른 시점입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다고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희망도 신뢰도 의지도 모두 무너져 내린 듯한 상태.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지점에서 새로운 시작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검 10은 가장 어두운 밤 뒤에 새벽이 찾아오는 순간을 상징합니다. 그 사람의 현재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보이지만 마음속에는 큰 상처와 절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단순히 외부의 사건 때문만이 아니라 자신이 감정적으로 쏟았던 믿음과 헌신이 무너졌다는 내적 붕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그는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힘 카드가 보여주는 내면의 의지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시기는 그에게 자존감의 시험대 같은 시기입니다. 그는 지금 자신을 되돌아보며 내가 잘못한 걸까? 내가 너무 믿었던 걸까? 라는 자책과 회의를 반복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검 3과 검 10의 연속은 이중적인 감정의 고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상처의 원인을 되짚는 이성적인 분석이고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이 향하는 감정의 잔재입니다. 그래서 그는 감정과 이성 사이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타인의 위로나 조언도 쉽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가 진짜로 필요한 건 이해받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있어도 괜찮은 공간입니다. 힘 카드가 첫 장으로 나온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은 말보다 침묵이 위로보다 시간의 흐름이 그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는 이 시기를 지나며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마주할 것입니다. 과거에는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거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억눌러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검 10이 끝을 의미하듯 이제 그는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자신을 소모하지 않을 겁니다. 이 고통은 그에게 한 가지 깨달음을 줍니다. 내가 아무리 애써도 내 마음이 부서지면 의미가 없다. 이 깨달음은 그를 조금씩 변화시킬 것입니다. 다음으로 당신의 현재 상황입니다. 카드는 순서대로 연인, 달, 마술사 역방향입니다. 이 조합은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서 강렬한 감정과 혼란, 그리고 자기 확신의 흔들림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잃을까? 두려워하면서도 여전히 그 관계를 붙잡고 싶은 상태로 읽힙니다. 지금의 당신은 겉으로는 이성적으로 행동하려 하지만 마음은 이미 감정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있습니다. 첫 번째 카드인 연인은 단순한 사랑이나 선택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감정적인 연결 혹은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의 결정이라는 뜻을 품고 있지요. 당신의 현재 상황에서는 누군가와의 관계가 핵심으로 보입니다. 그 관계는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자신 안의 깊은 부분을 비추는 거울 같은 존재일 가능성이 큽니다. 즉, 그 사람을 통해 당신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디까지 감정을 내어줄 수 있는지를 시험받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연인의 카드는 항상 선택을 요구합니다. 즉, 지금 당신은 감정적으로 몰입되어 있지만, 동시에 이 관계가 내 삶 전체에 어떤 의미가 될까라는 실질적인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머리로는 신중해야 한다는 걸 알지만 마음은 이미 그 사람에게 가 있는 듯한 흐름입니다. 그 다음에 등장한다 할 카드는 이 감정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딸은 진실이 가려진 상태 혹은 스스로의 감정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심리적 안개를 상징합니다. 당신은 지금 상대의 마음을 완전히 읽지 못하고 있으며 때로는 상대의 행동이 모순적으로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어떤 날은 당신에게 따뜻하게 다가오고 또 어떤 날은 갑자기 거리를 두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할 거예요. 그럴 때마다 당신은 내가 착각한 걸까?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걸까? 라는 생각에 빠지며 스스로를 의심합니다. 그러나 달의 카드는 단순히 불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의식의 표면화를 뜻하기도 합니다. 즉, 당신 안에 억눌린 감정, 사랑에 대한 두려움, 관계 속에서의 상처가 다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혼란은 단순히 상대 때문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감정에 겹쳐져 생긴 결과일 가능성도 큽니다. 마지막으로 마술사 역방향은 이 모든 감정이 당신의 주도권을 흔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본래 마술사는 자신감 표현력 그리고 현실을 창조할 능력을 뜻하지만 역방향이 되면 그 에너지가 내부로 뒤틀립니다. 즉, 당신은 원래는 주체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상대의 반응이나 상황에 따라 감정이 크게 요동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신이 관계의 흐름을 이끌기보다 상대의 말 한마디나 행동에 하루의 기분이 좌우되는 느낌이 강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감정적으로 이미 깊이 들어와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기 확신이 약해진 시그널이기도 합니다. 이 세 장을 하나로 이어보면 지금의 당신은 누군가에게 강하게 끌리면서도 그 관계의 실체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채 혼란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자신이 평소 유지하던 균형 감각과 주도권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합은 단순히 위태로운 사랑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에게 진짜 자신을 회복할 기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연인은 진정한 선택을, 달은 진실한 자기인식을, 그리고 마술사 역방향은 자기 확신의 회복을 요구합니다. 즉, 이 상황은 당신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관계의 통과 의례인 셈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서는 지금 두 가지 감정이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사람을 놓칠 수 없다는 열망이고 다른 하나는 이 관계가 나를 흔들고 있다는 불안입니다. 당신은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하지만 달 카드의 영향으로 인해 감정의 명암이 계속 바뀝니다. 아침에는 확신이 들다가도 밤이 되면 의심이 고개를 들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불안이 진짜 나를 찾는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딸은 우리를 헷갈리게 하지만 그 안에서 감정의 본질이 드러나게 만듭니다. 당신이 진짜로 원하는 건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서로에게 진심인 관계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술사 역방향은 이 시점에서 조심하라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당신이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무리하게 자신을 조정하거나 상대에게 맞추려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감정 표현을 줄이면 당신도 괜히 감정을 숨기거나 상대의 관심을 얻기 위해 일부러 무심한 척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 모든 행동은 당신의 본질과 멀어지게 합니다. 지금 필요한 건 전략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마술사의 힘은 표현에서 나오지만 역방향일 때는 표현이 왜곡됩니다. 즉, 당신이 솔직하게 마음을 전하지 못할수록 관계는 점점 오해 속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시기는 상대에게서 확답을 얻으려 하기보다 스스로의 내면을 명료하게 정리해야 하는 때입니다. 연인 카드가 첫 번째에 나온 이유는 이 관계의 핵심이 선택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상대를 선택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관계 속에서도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잃지 않는 한 어떤 방향으로 가든 그것이 옳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갖는 이미지입니다. 카드는 차례로 두 개의 지팡이, 펜타클 8, 펜타클 3으로 보입니다. 이 세 장의 조합은 그 사람이 당신을 바라볼 때 느끼는 이미지를 굉장히 현실적이면서도 존중과 신뢰가 섞인 시선으로 드러냅니다. 그는 당신을 단순히 감정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성실하게 쌓아 올리는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감정적으로만 끌리는 대상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과 의지를 가진 사람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가장 왼쪽의 두 개의 지팡이는 비전과 확신을 상징합니다. 이 카드는 멀리 내다보는 시야와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미 마음속에서 방향이 정해진 사람을 뜻합니다. 그는 당신을 볼 때 늘 현실 너머를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느낍니다. 주변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현재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준비하는 태도를 지닌 사람. 쉽게 만족하지 않고 스스로의 가능성을 끝없이 확장하려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그에게 단단한 중심을 가진 사람으로 비춰집니다. 그 사람의 눈에는 당신이 늘 한 발짝 앞서 있고 이미 마음속에 자신만의 목표와 그림을 그려놓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당신을 향해 일종의 존경심과 경외심을 동시에 느끼는 거예요. 가운데의 펜타클 8은 집중과 몰입, 장인 정신을 상징합니다. 그는 당신이 하는 일에 대한 태도를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일을 하든 그것을 대충 넘기지 않고 진심으로 몰입하는 모습이 그의 눈에는 특별하게 비쳐요. 그는 당신이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는 자신의 내면 기준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기준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완벽주의자 같아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당신의 모습에서 그는 매력을 느낍니다. 당신은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언가를 완성해내는 순간보다 그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시간을 더 의미 있게 여기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 모습이 그에게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신호로 다가옵니다. 그는 당신을 볼 때 늘 성실함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것 같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든 꾸준함이 기본에 깔려 있고 감정이 흔들려도 다시 제자리를 찾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신 옆에 있으면 자신도 부지런해지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자극이 되고 더 잘 살고 싶다는 동기를 주는 사람이에요. 당신이 내뿜는 에너지는 조용하지만 강력합니다. 눈에 띄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곁에 있으면 그 안정적인 기운이 전해지는 사람으로 느껴집니다. 마지막 카드인 펜타클 3은 협력, 인정받는 실력, 그리고 공동의 성취를 뜻합니다. 이 카드는 그가 당신을 바라볼 때 단순히 혼자 잘하는 사람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는 당신이 사람들과 함께 일할 때에도 신뢰받고 존중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자신만의 기준이 확실하면서도 타인과의 관계에서 그 기준을 강요하지 않고 조율할 줄 아는 균형 감각을 지녔다고 느끼는 거예요. 당신은 주변 사람들에게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는 그런 당신의 능력과 인간적인 성숙함을 동시에 매력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세 카드를 함께 해석하면 그는 당신을 미래를 계획하며 묵묵히 길을 걷는 사람, 자기 일에 몰입하는 사람, 그리고 함께 있을 때 신뢰를 주는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신에게서 느껴지는 가장 강한 인상은 단단함과 성실함입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하지 않고 한결같으며 스스로의 신념으로 자신을 이끌어가는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는 당신이 한번 내린 결정에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고 그로 인해 당신을 쉽게 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을 아끼고 조심스러워질 때가 많을 겁니다. 또한 펜타클 카드가 두 장이나 나왔다는 것은 그가 당신을 감정적인 차원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인물로 인식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즉, 당신은 그의 마음속에서 단순한 감정의 대상이 아니라 실제로 인생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는 당신을 통해 안정감을 느끼며 동시에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당신이 가진 현실 감각과 노력의 태도는 그에게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 안에는 미묘한 거리감도 함께 존재합니다. 당신이 너무 단단하고 목표 지향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는 때로는 내가 이 사람의 삶에 끼어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만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서 그 길 위에 누군가가 함께 걸을 수 있을지조차 두렵게 느낄 때도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당신을 통해 자신도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하고 싶어 합니다. 당신은 그에게 있어 경쟁 대상이 아니라 영감의 원천입니다. 다음으로 그 사람이 당신에게 갖는 감정입니다. 카드는 왼쪽부터 순서대로 컵의 왕, 펜타클 8 힘 카드로 보입니다. 이 세 장은 감정의 깊이, 관계 속에서의 성숙한 노력, 그리고 내면의 절제와 인내를 상징하는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조합은 그 사람이 당신을 향해 느끼는 감정이 단순한 호감이나 충동이 아니라 진심과 자기 통제 속에서 다듬어진 감정임을 보여줍니다. 겉으로 표현은 조심스럽지만 내면의 열정은 상당히 강렬한 구조예요. 먼저 컵의 왕은 감정의 주체가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그것을 다스릴 줄 아는 인물을 의미합니다. 그는 당신에게 분명 깊은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즉각적으로 표현하거나 감정적으로 폭발시키는 대신 조용히 가라앉혀두고 있습니다.
그는 당신을 향한 마음을 드러내는 대신 그 감정을 스스로 다스리고 의미를 찾으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 카드가 나올 때는 대체로 상대가 감정의 주인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는 당신을 많이 좋아하지만 그 감정이 들키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고 이성적인 태도로 당신 앞에 서 있으려 합니다. 그가 이렇게 감정을 억누르고 다스리려는 이유는 당신을 향한 감정이 단순한 좋아함이 아니라 존중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컵의 왕은 사랑 속에서도 상대를 이해하고 보호하려는 성향을 갖습니다. 그는 당신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있고 그만큼 함부로 대하지 않으려는 신중함이 있습니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힘들어할 때 그가 말없이 곁을 지켜주거나 겉으로는 차분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큰 동요를 느꼈을 가능성도 큽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보다 당신이 평안하기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두 번째 카드인 펜타클 8은 관계 속의 꾸준함과 노력을 의미합니다. 감정의 진심을 증명하기 위해 현실적인 행동으로 표현하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는 당신에게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당신과의 관계를 쌓아가고자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카드는 누군가를 향한 헌신, 장기적인 투자, 그리고 작은 디테일에 대한 집착을 보여줍니다. 그는 당신이 좋아하는 말투나 행동, 혹은 당신의 일상적인 습관 같은 것들을 세세히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끌리는 수준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를 연구하듯 관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당신 앞에서 성급하게 감정을 드러내는 대신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펜타클 8은 수련의 카드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는 당신에게 어울리는 사람, 당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묵묵히 자신을 다듬고 있습니다. 이 카드가 나왔을 때는 감정의 표현보다 실질적인 노력을 택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직접적인 고백보다는 당신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거나 당신이 하는 일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식으로 마음을 표현할 겁니다. 그의 감정은 행동으로 증명되는 사랑에 가깝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많고 표현보다 시선이 길어요.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그는 여러 번 당신을 도왔거나 당신의 일상 속에 조용히 스며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신이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그는 그에 맞춰 자신을 성과로 보이는 사랑을 준비하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카드인 힘은 내면의 열정과 절제, 그리고 관계 속에서의 감정적 균형을 나타냅니다. 그는 당신을 향한 감정을 단순히 끌어오르는 욕망이나 열정으로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길들이고 단단히 쥐고 있습니다. 이 카드가 나올 때는 상대가 감정의 강도를 조절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는 당신을 향한 감정이 너무 커서 자신이 휘둘리지 않도록 스스로를 제어하고 있습니다. 감정이 크기 때문에 표현을 줄이는 역설적인 현상입니다. 힘 카드는 두려움보다 사랑으로 다스리는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그가 당신을 대할 때 부드럽고 진중한 이유는 그 감정이 단순히 욕심이 아니라 애정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얻고자 하는 마음보다 당신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 큽니다. 그는 자신의 불안이나 질투, 소유욕 같은 감정을 당신에게 들키지 않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면 관계가 깨질까 두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볼 때는 그가 담담하거나 심지어 무심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반대입니다. 그는 오히려 감정을 너무 깊이 느껴서 그것을 다스리느라 조용해진 겁니다. 세 장을 함께 보면 그 사람은 감정적으로 매우 깊고 성숙한 방식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표현에 서툽니다. 그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당신에게 모두 보여주면 관계가 흔들릴까봐 조심하고 있고 그 대신 꾸준히 자신을 단련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사랑은 흥분이나 자극이 아니라 성장과 헌신입니다. 당신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고 당신이 자신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당신은 그에게 단순한 연애 대상이 아니라 영감을 주는 존재입니다. 펜타클 8의 그림처럼 그는 당신을 생각하며 자신의 인생을 한층 더 세밀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그의 내면의 예술 작업 같은 거예요. 그는 당신을 통해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배우고 있습니다. 감정이란 단순히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다루고 지키고 길러야 한다는 걸 깨닫는 중입니다. 다음으로 이 관계의 앞으로 흐름입니다. 카드는 9개의 검, 펜타클의 여왕, 그리고 힘 카드입니다. 이 세 장의 조합은 관계가 고통과 불안의 시기를 지나 안정과 회복, 그리고 내적인 강함으로 나아가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처음엔 서로의 마음이 다치고 상처받는 국면이지만 그 과정을 통해 진짜 마음이 드러나고 결국 관계가 깊어지며 단단해지는 구조입니다. 처음에 9개의 검은 극심한 불안, 후회,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의미합니다. 이 관계에서 한쪽, 특히 당신이 감정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마도 상대의 말이나 행동 혹은 관계의 불확실한 태도가 당신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듯합니다. 밤마다 떠오르는 생각들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내가 괜히 마음을 줬나, 이 관계가 진짜 의미가 있을까라는 회의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카드는 실제 사건보다도 머릿속에서 커져버린 두려움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현실보다 상상이 더 아프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상대도 완전히 무심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는 지금 자신의 감정이나 상황을 명확히 표현할 여유가 없거나 말로 감정을 정리하는 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느끼는 외로움이 실제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지요. 9개의 검은 가장 어두운 밤의 카드이지만 동시에 새벽이 오기 직전의 순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절망의 끝자락에서 곧 새로운 전환이 시작된다는 암시입니다. 두 번째로 펜타클의 여왕은 그 어둠 속에서도 당신이 자신의 중심을 다시 잡게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 카드는 사랑을 주는 능력, 돌봄, 현실적 안정감, 그리고 감정의 성숙을 상징합니다. 당신은 단순히 감정에 휘둘리는 존재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도 스스로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의 혼란을 지나면서 당신은 내가 사랑을 줄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고 내 사랑은 소중하다는 자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펜타클의 여왕은 자신이 가진 에너지를 아낌없이 주되 그것이 자신을 해치지 않도록 균형을 잡을 줄 아는 인물입니다. 즉, 상대를 이해하고 감싸주면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랑의 형태로 변화한다는 뜻입니다. 이 시점에서 관계는 감정적 기복이 줄고 서로의 삶에 안정적인 영향을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상대도 당신의 따뜻한 태도 속에서 점차 마음을 열고 그동안 자신이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을 서서히 드러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단단히 세우면 그 힘이 상대에게도 전달되어 관계의 균형이 맞춰집니다. 마지막으로 힘 카드는 이 관계의 최종적인 성장과 회복을 보여줍니다. 이 카드는 외적인 지배나 강요가 아니라 내면의 인내와 포용으로 상대를 변화시키는 에너지를 뜻합니다. 당신은 이제 상대를 설득하려 애쓰기보다 그가 자신의 속도로 다가오도록 기다릴 수 있는 내적인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유와 강인함이 결국 상대를 끌어당깁니다. 힘 카드는 사랑을 통해 서로가 성장하는 단계에 도달했음을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감정이 상처로 작용했지만 이제는 서로의 불안과 결핍을 이해하며 함께 치유해 나가는 흐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특히 이 카드에는 용서의 의미가 강하게 깔려 있습니다. 과거의 오해나 감정적 거리감이 서서히 녹아들고 관계가 다시 따뜻한 신뢰 위에서 재정립됩니다. 이 세 장을 연결하면 관계의 초반부는 고통스럽고 불안정하지만 그 고통이 지나야 비로소 진짜 성숙이 찾아온다는 메시지가 됩니다. 9개의 검은 감정의 무너짐, 펜타클의 여왕은 회복과 안정, 힘 카드는 감정의 통제와 사랑의 완성을 상징합니다. 결국 이 관계는 단순한 열정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며 성장하는 깊은 인연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먼저 그 사람의 현재 상황입니다. 카드는 왼쪽부터 검의 여왕, 펜타클 3, 완드의 여왕입니다. 이 세 장의 조합은 이성적 판단과 현실적 협력, 그리고 자신감의 회복이라는 흐름으로 이어지는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기운은 명료하고 단단합니다. 즉, 그 사람은 감정의 혼란을 지나 이제는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보며 다시 자기 자리를 찾고 있는 상태입니다. 감정보다 이성을 앞세우고 냉정함 속에서 다시 열정을 일으키는 흐름입니다. 첫 번째 카드인 검의 여왕은 냉철한 사고력, 명확한 판단, 그리고 감정보다 진실을 택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의 감정을 차분히 정리하고 상황을 논리적으로 분석하려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감정적으로 휘둘리거나 관계 속에서 상대의 태도에 영향을 많이 받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그는 더 이상 누군가의 반응이나 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자신이 중심에 서 있고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하려 합니다. 검의 여왕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차갑게 대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단호함의 상징입니다. 이 시기에 그는 마음속에 냉정함이라는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말투나 행동이 예전보다 훨씬 절제되어 있고 불필요한 감정 표현을 줄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상처받지 않으려는 방어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다는 결심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검의 여왕은 진실을 말하되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인물입니다. 즉, 그는 지금 자신의 삶에서 정리와 구분의 단계를 지나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 감정과 이성, 타인과 나 자신 사이의 경계를 다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카드인 펜타클 3은 협력, 성취, 그리고 공동의 목표를 의미합니다. 이 카드가 중간에 등장한 것은 그가 지금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기보다 건설적인 관계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다시 세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관계는 감정적인 유대가 아니라 현실적 협력입니다. 즉, 그는 지금 자신의 삶을 안정시키기 위해 실질적인 노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 학업, 재정적 기반 혹은 팀 프로젝트 등 구체적인 목표가 생겼을 수 있습니다. 이 카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냉정히 보고 그 안에서 완성도를 높인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즉, 그는 감정적인 소모보다 결과를 남기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감정적 연결보다 서로의 역할과 실력을 인정하는 동료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마음으로 이어지던 관계를 중시했다면 지금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관계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펜타클 3은 단단한 토대 위에서 새롭게 관계를 세우는 사람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카드인 완드의 여왕은 자신감, 열정, 그리고 내면의 카리스마를 의미합니다. 이 사람은 검의 여왕에서 출발의 감정을 절제하며 중심을 잡았고 현실적인 성취를 통해 자신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과정에서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완드의 여왕은 따뜻하면서도 주도적인 에너지를 지닌 사람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나 실패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신이 가진 매력과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 카드가 마지막에 나온 것은 그가 곧 자신의 에너지를 완전히 회복할 것임을 뜻합니다. 그는 지금 새로운 목표나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은 다시 무언가에 열정을 쏟을 준비가 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완드의 여왕은 리더십과 자기 확신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그는 더 이상 타인의 시선이나 과거의 감정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내가 주도하겠다는 마음가짐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 세 장을 종합해보면 그 사람의 현재는 회복의 후반부, 즉 자기 확신이 되살아나는 시기입니다. 예전에는 혼란과 상처 속에서 방향을 잃었지만 이제는 자신이 걸어야 할 길을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검의 여왕이 감정적 혼란을 이성으로 정리했고 펜타클 3이 그 이성을 현실적인 행동으로 전환했으며 완드의 여왕이 다시 그 안에서 생동감 있는 자기 자신을 되찾은 것입니다. 그는 지금 내면적으로 단단하고 외적으로도 자신감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강하고 여유 있는 모습으로 비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통제된 감정이 남아 있습니다. 완드의 여왕은 밝고 사교적이지만 감정적으로 너무 깊게 휘말리는 것을 경계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감정의 관계보다는 균형 잡힌 관계를 선호하게 됩니다. 함께 있을 때 불안하지 않고 서로를 성장시켜주는 관계. 그런 관계가 아니면 더 이상 오래 머물지 않을 겁니다. 다음으로 당신의 현재 상황입니다. 카드는 왼쪽부터 펜타클의 에이스, 소드의 4, 컵의 10입니다. 이 조합은 당신이 오랜 불안과 고민 속에서 서서히 안정을 되찾고 현실적 기반과 감정적 평화를 함께 회복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마치 거친 파도를 지나고 난 뒤의 고요한 바다처럼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지는 시점에 서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이미 무언가를 끝냈거나 정리했고 지금은 그 자리에 새로운 씨앗이 싹 트는 단계에 있습니다. 첫 번째 카드인 펜타클의 에이스는 언제나 현실적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단지 기회의 문이 열린다는 뜻이 아니라 그동안의 노력이 구체적인 형태로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지금 막 새로운 프로젝트, 일 혹은 관계의 출발점에 서 있는 듯합니다. 이전에는 준비가 덜 되었다고 느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경험이 토양이 되어 당신을 더 단단하게 지탱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카드는 물질적 안정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즉, 최근 들어 경제적 혹은 실질적 기반을 다시 세우고 있거나 앞으로의 삶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실행하고 있는 모습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시작은 감정적 흥분보다는 차분한 확신으로 이뤄진 시작입니다. 그만큼 당신은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자신이 원하는 방향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카드인 소드의 사는 휴식과 내면의 정리를 상징합니다. 당신은 이전에 감정적 소모가 많았던 시간을 겪은 듯합니다. 누군가와의 관계나 일의 흐름 속에서 마음을 많이 쏟았고 그 결과 정신적인 피로가 쌓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의 당신은 그로부터 조금 떨어져 자신을 회복시키는 중입니다.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내면에서는 여러 생각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당신은 누군가에게 마음을 급하게 열기보다는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조용히 정리하는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소드의 산은 정지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재정비의 시기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다음 단계로 나아갈 힘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카드인 컵의 10은 이 조합의 절정을 장식합니다. 이 카드는 감정적 완성, 관계의 평화,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의미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카드가 단순히 사랑의 성취를 뜻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내면의 안정감을 상징합니다. 당신이 외부의 혼란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의 감정을 믿고 사랑할 수 있게 될 때, 그때 이 카드의 의미가 완전히 열립니다. 즉, 당신은 이제 감정적 의존에서 벗어나 스스로에게 만족할 수 있는 단계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안정감이 어떤 관계나 공동체 속에서도 함께 흐를 수 있겠지만 그 중심에는 당신 자신에 대한 믿음이 놓여 있습니다. 이 세 카드를 함께 보면 당신의 삶은 지금 회복과 새 출발의 경계에 서 있습니다. 펜타클의 에이스가 현실적 기회를, 소드의 사가 내면의 휴식을, 컵의 12 감정적 완성을 의미하니 이 흐름은 점점 안정과 성숙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과거에 무언가를 잃은 경험이 있거나 사람 혹은 상황 때문에 깊이 상처받은 적이 있을 겁니다. 그때의 마음이 아직 남아있어서 완전히 새로운 길을 걷는 것이 조금은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당신은 예전과 다릅니다. 감정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만들어야겠다는 의식이 단단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조합의 중심은 균형입니다. 현실적인 기반과 감정적인 평화를 동시에 세우는 것이 지금의 핵심 과제입니다. 펜타클의 에이스가 현실적 기회를 주지만 소드의 사가 너무 서두르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컵의 10은 그 인내가 결국 감정적 보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즉, 지금은 잠시 멈춰 쉬어가되 마음의 방향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잠시 속도를 늦추더라도 그것은 멈춤이 아니라 힘을 비축하는 과정입니다. 또한 이 흐름은 신뢰의 회복이라는 주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과거에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았거나 스스로의 판단을 의심했던 시기가 있었다면 지금은 다시 자신을 믿어야 할 때입니다. 펜타클의 에이스는 이제 현실이 당신의 편이 되어줄 것이다라는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쌓은 경험, 노력, 그리고 깨달음이 이제는 당신의 자산이 되어 현실을 안정시킬 것입니다. 소드의 사는 지금처럼 조금은 자신을 고요하게 두라고 조언하고 컵의 10은 그 결과 진정한 평화와 사랑이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이 조합은 감정과 이성, 내면과 외부의 조화로운 통합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당신은 그동안 감정적으로는 뜨거웠지만 현실적으로는 흔들리는 시기를 겪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균형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펜타클의 에이스가 현실적 성취를 위한 발판을 놓고 소드의 사가 마음의 안정을 가져오며 컵의 12 감정의 충만함을 완성시키는 구조입니다. 즉, 당신은 지금 감정적으로 만족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사람이 당신에게 갖는 이미지입니다. 카드는 순서대로 바보, 오검, 컵 왕으로 보입니다. 이 세 장은 그 사람이 당신을 바라볼 때 느끼는 감정이 단순한 호감이나 흥미를 넘어서 예측할 수 없지만 강하게 끌리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겉으로는 담담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의 내면에서는 당신이라는 존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여러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먼저 바보 카드는 자유 시작,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그가 보는 당신은 세상의 규칙이나 시선보다 자신의 감정을 우선으로 두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당신은 그에게 있어서 늘 새롭고 예상치 못한 말을 던지거나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모습은 그에게 강렬한 매력을 줍니다.
당신은 틀에 박히지 않은 사람이고 타인의 기대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으로 느껴집니다. 그는 당신을 보며 이 사람은 스스로의 리듬으로 살아가는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자유로움이 두렵기도 합니다. 당신은 마치 어디로든 떠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마음먹으면 모든 걸 뒤로하고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당신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면서도 동시에 붙잡을 수 없을 것 같은 불안함을 느낍니다. 당신은 그에게 일종의 자유의 화신이자 예측 불가능한 모험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으로 등장한 오검은 이 관계의 복잡함을 드러냅니다. 이 카드는 갈등, 오해, 그리고 이기심이나 자존심이 얽힌 상황을 상징합니다. 그는 당신을 볼 때 어떤 면에서는 이길 수 없는 상대라고 느낍니다. 당신이 가진 언어의 힘, 사고의 깊이, 감정의 제어력은 그를 위축시키기도 합니다. 그는 때로 당신과의 대화에서 자신이 주도권을 잡고 싶지만 결국 마음속에서는 당신이 더 단단하다는 걸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정이 자존심을 건드리기도 합니다. 그에게 당신은 자신을 시험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당신과 마주할 때 그는 스스로의 약점을 보게 되고 감정이 얽히면 평정심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그는 당신에게 강하게 끌리면서도 동시에 방어적인 태도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방어는 사실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당신이 자신보다 더 깊이, 더 멀리 보는 사람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카드인 컵 왕은 그가 당신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감정적으로 깊게 느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컵 왕은 감정의 성숙함, 배려, 그리고 통제된 사랑을 상징합니다. 그는 당신을 단순히 좋아하는 차원을 넘어 진심으로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겉으로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지만 내면에서는 당신에게 매우 깊은 애정을 품고 있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걸 알고 있고 그 차이를 존중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내가 이 사람을 잡을 수 있을까라는 불안과 함께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는 당신 앞에서 늘 평온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당신의 마음을 읽고 싶어 하는 욕망이 강합니다. 당신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왜 그런 결정을 내리는지 알고 싶어 하지만 동시에 너무 깊이 다가가면 당신의 세계가 무너질까봐 두려워합니다. 세 장의 흐름을 하나로 보면 그는 당신을 자유롭고 강한 사람으로 보지만 동시에 그 자유로움 앞에서 자신의 감정이 무력해지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에게 있어서 도전이자 영감의 원천이에요. 당신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를 자극하고 그 자극은 감정적 동요로 이어집니다. 바보 카드의 당신은 그에게 세상의 규칙을 깰 수 있는 용기를 상징하지만 오검의 그는 그 용기 앞에서 자신의 불완전함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컵 왕으로서 그는 그 감정의 소용돌이를 조용히 품은 채 겉으로는 침착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는 당신을 이해하려고 애쓰지만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세계는 너무 넓고 당신의 감정은 너무 깊습니다. 때로는 당신의 무심함이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당신의 말 한마디가 그의 하루를 뒤흔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당신을 비난하거나 멀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가 감정적으로 성장하게 만드는 사람, 즉 그에게 사랑의 의미를 다시 가르쳐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신을 통해 감정을 다루는 법을 배우고 자신의 감정이 얼마나 깊을 수 있는지 깨닫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사람이 당신에게 갖는 감정입니다. 카드는 왼쪽부터 절제 8개의 지팡이, 6개의 펜타클로 보입니다. 이 세 장의 조합은 감정의 균형을 지키려는 의지, 빠르게 전개되는 소통이나 감정의 흐름, 그리고 주고받음 속의 관계적 조율을 함께 나타냅니다. 이 조합으로 볼 때 그 사람이 당신에게 갖는 감정은 신중하지만 이미 마음이 깊이 흘러가고 있는 상태, 그리고 당신과의 관계를 통해 주고받는 에너지를 강하게 느끼는 상태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절제되어 있지만 속으로는 이미 당신에게 마음이 많이 향해 있으며 그 감정이 빠르게 자라고 있다는 뜻이에요. 먼저 절제 카드는 그 사람의 감정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는 당신을 향한 감정을 다루는 데 있어 굉장히 신중합니다. 단번에 감정을 드러내거나 감정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의 마음을 차분하게 정리하면서 관계의 균형을 맞추려는 모습이에요. 이 카드는 사랑의 시작점에서 자주 등장하는데 감정의 진심이 있지만 동시에 이 관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함께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당신에게 끌리지만 그 감정이 지나치게 드러나면 관계의 조화가 깨질까봐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이나 말투가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이미 깊은 애정과 관심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절제는 서로 다른 두 에너지를 섞어 새로운 조화를 만들어내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그는 당신을 통해 자신의 삶이 한층 균형 잡히고 정제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그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동시에 그는 당신이 자신보다 더 차분하거나 성숙한 사람이라고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서두르기보다 당신의 속도에 맞춰가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당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 감정을 급하게 내세우는 대신 오히려 한 걸음 물러서서 관계의 온도를 유지하려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두 번째 카드인 8개의 지팡이는 이 신중함과는 대조적인 속도감을 보여줍니다. 마음속에서는 이미 당신을 향한 감정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당신과의 대화나 만남 혹은 메시지 하나에도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감정이 순간적으로 고조되기도 합니다. 이 카드가 등장할 때는 감정이 갑작스럽게 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은 이미 당신에게 닿았고 스스로도 그 속도를 제어하기 어렵다고 느낄 정도예요. 절제 카드가 감정을 억제하는 상징이라면 8개의 지팡이는 그 억제를 뚫고 나오는 진심입니다. 즉, 그는 당신을 향해 차분한 척을 하고 있지만 내면에서는 이미 감정이 폭발 직전까지 차올라 있습니다. 당신의 존재가 그의 일상에 강렬하게 들어와 버린 거죠. 당신과의 관계가 진전될 가능성 혹은 새로운 대화나 연락이 생겼을 때 그는 안 보이는 곳에서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당신의 반응 하나하나를 빠르게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이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 하는 상상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감정이 단순히 충동적이거나 불안정한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카드인 6개의 펜타클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이 카드는 주고받음, 균형, 배려, 그리고 호혜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즉, 그는 당신과의 관계를 감정의 교류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주거나 받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는 당신의 마음을 얻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이 당신에게 부담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주되 그만큼 되돌려받는 따뜻한 교류를 원합니다. 6펜타클의 또 다른 의미는 감정의 가치입니다. 그는 당신과의 관계에서 단순히 감정적 만족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성장하고 도와주는 관계를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말에 귀 기울이고 당신이 힘든 시기에 기꺼이 도와주며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태도가 그 안에 포함됩니다. 그는 사랑을 교환이 아니라 순환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당신이 웃으면 자신도 기쁘고 당신이 힘들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이건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깊은 정서적 유대감이 이미 형성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세 장의 흐름을 함께 보면 그는 처음에는 감정을 절제하며 신중하게 접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감정의 흐름이 빨라졌고 결국 그 마음이 당신을 향해 일방적으로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의 표현은 여전히 배려와 조심스러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당신을 소유하려 하지 않고 관계의 균형을 깨지 않으려 합니다. 사랑의 방향을 함께 잘 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표현이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그건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진지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앞으로 이 관계의 흐름입니다. 카드는 순서대로 컵의 기사, 연인, 그리고 6개의 검입니다. 이 세 장의 흐름은 감정의 고백과 관계의 선택, 그리고 안정된 전환이라는 매우 서정적이고 의미 있는 변화를 보여줍니다. 이 조합은 감정의 용기와 관계의 성숙을 동시에 상징하며 한쪽이 진심을 표현함으로써 관계 전체가 새로운 국면으로 옮겨가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컵의 기사는 사랑의 전령 혹은 감정의 메신저로 읽힙니다. 이 카드는 누군가가 마음을 전하려고 다가오거나 이미 마음속에서 고백의 에너지가 커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상대가 당신에게 다가오는 태도는 조심스럽지만 진심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는 당신 앞에서 말보다 행동으로 감정을 표현하려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단정하고 부드럽지만 그 속에는 확실한 감정이 있습니다. 당신을 향한 호감이 단순한 일시적 관심이 아니라 진심 어린 정서적 유대감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가 내면의 감정에 솔직해지기 시작했고 당신도 그 마음을 어느 정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이 카드는 관계 초반의 설렘과 미묘한 긴장 그리고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감정의 떨림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어진 연인 카드는 단순한 호감의 단계를 넘어서 운명적 선택의 순간을 의미합니다. 감정이 현실이 될 것인가 아니면 망설임 속에서 흘러가 버릴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는 장면입니다. 상대는 당신에게 끌리면서도 동시에 깊어지는 감정이 두렵기도 합니다. 연인은 사랑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선택의 카드이기도 하기에 이 시기에는 두 사람 모두 마음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서로의 마음이 분명히 닿았지만 외부적인 조건이나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관계의 속도를 조절해야 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카드의 진짜 메시지는 감정의 진실함이 모든 갈등을 이긴다입니다. 상대는 당신을 통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배우게 되고 당신은 그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깊은 사람인지 깨닫게 됩니다. 연인은 감정의 중심에 서로를 비추는 거울의 의미를 담고 있기에 서로가 마주한 순간 이미 두 사람은 내면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6개의 검은 이 관계가 불안과 혼란의 시기를 지나 더 안정된 국면으로 옮겨가는 흐름을 나타냅니다.
때로는 물리적인 거리 혹은 감정적인 정리가 필요한 시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방향은 항상 치유와 회복을 향하고 있습니다. 만약 두 사람 사이에 오해나 거리감이 있었다면 이 시점부터는 그것이 점차 해소됩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대화가 이루어지고 감정이 한층 차분해집니다. 6개의 검은 마음의 항해를 뜻하기도 합니다. 폭풍우를 지나 이제 잔잔한 물 위를 떠가는 배처럼 관계도 불안정한 감정의 바다를 건너 안정된 감정의 기류로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결국 이 카드는 평화와 이해의 회복을 암시합니다. 세 장의 카드를 함께 보면 처음엔 누군가가 용기 내어 감정을 전하고 컵의 기사 두 사람은 그 감정의 진정성을 확인하며 관계의 의미를 고민하고 연인 결국 불안정했던 흐름이 정돈되며 안정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구조 6개의 검과 완성됩니다. 이건 단순한 연애 감정보다 더 깊은 정서적 교류를 뜻합니다. 상대는 당신과의 관계를 통해 감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당신 또한 그 과정을 통해 사랑의 새로운 단면을 배우게 됩니다. 다만 카드가 전하는 조언은 하나입니다. 컵의 기사가 앞에 나왔다는 건 지금의 감정이 너무 서두르지 않게 흘러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사 카드의 에너지는 순수하지만 때로는 이상주의적이어서 상대의 감정을 미리 단정 지으면 오히려 관계가 부담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연인의 카드가 바로 뒤에 나온 만큼 상대에게는 진심이지만 아직은 조심스러운 단계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완전히 다가올 때까지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6개의 검이 결말에 등장했다는 건 결국 두 사람은 그 기다림 끝에서 안정된 감정의 항구에 닿는다는 뜻입니다. 먼저 그 사람의 현재 상황입니다. 카드는 왼쪽부터 연인 탑 매달린 사람입니다. 이 조합은 관계 속의 거대한 변화 그리고 그 뒤에 오는 내면의 깨달음을 상징합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이 사람은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매우 깊은 감정적 격변을 겪고 있습니다. 사랑과 선택, 붕괴와 정화, 그리고 멈춤과 통찰이라는 세 단계가 그의 현재를 감싸고 있습니다. 첫 번째 카드인 연인은 단순한 연애 감정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 카드는 진심으로 마음을 나눈 관계, 그리고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나타냅니다. 그는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강렬한 감정적 결속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인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서로의 세계가 엮이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관계를 뜻합니다. 그 사람은 이 관계를 단순한 감정이나 호감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삶의 중요한 의미 혹은 운명적인 만남처럼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인은 동시에 선택의 갈림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금 그 사람은 관계 속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마음이 향하는 길과 이성이 말리는 길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는 감정적으로는 여전히 당신 혹은 누군가에게 끌리고 있지만 동시에 현실적 문제나 상황의 한계 때문에 갈등하고 있습니다. 이 카드가 첫 장에 나온 것은 그가 여전히 사랑을 기반으로 사고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즉, 감정이 그의 행동의 근원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카드인 탑은 이 감정이 시험대에 올랐음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카드인 탑은 모든 타로 중에서도 가장 강렬하고 파괴적인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그는 최근 또는 지금 자신이 의지하던 관계나 상황이 갑작스럽게 무너지는 경험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인이 감정의 결속을 보여줬다면 탑은 그 결속이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 균열을 맞는 장면입니다. 예기치 못한 말, 사건, 오해 혹은 진실의 폭로 등으로 인해 관계의 틀이 부서졌을 수 있습니다. 탑은 단순히 나쁜 일이라는 뜻이 아니라 오래된 틀과 거짓된 안정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겉으로 보기엔 재앙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진실의 드러남이 있습니다. 그는 지금 감정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탑이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피할 수 없는 진실과 마주하라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감정에 의존하거나 이상적인 관계를 꿈꿨다면 이제는 현실을 인정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사랑했던 감정만으로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 혹은 상대의 진심과 자신의 욕구가 다르다는 점을 깨닫게 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 탑의 붕괴는 외부적인 사건일 수도 있지만 내면적인 붕괴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믿었던 사랑, 상대의 마음 혹은 관계의 의미에 대한 신념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마음속에서 이게 다 무슨 의미였을까? 라는 질문을 반복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파괴의 순간은 동시에 성장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연인과 탑이 함께 나왔다는 것은 사랑을 통한 자아의 각성을 의미합니다. 그는 이 과정을 통해 진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관계를 꿈꾸는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세 번째 카드인 매달린 사람은 이 모든 혼란 이후 찾아온 멈춤의 단계입니다. 그는 이제 쉽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감정적으로도 행동적으로도 정지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멈춤은 단순한 무기력이 아니라 성찰을 위한 정지입니다. 그는 지금 모든 것을 다시 바라보고 있습니다. 관계의 의미, 자신의 감정,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해온 선택들까지도. 매달린 사람은 세상을 거꾸로 보는 사람입니다. 즉,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진실을 보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는 지금 외부 세계의 판단보다는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무엇인가? 내가 왜 이 관계에 그렇게 매달렸던 걸까? 이 사랑은 나를 성장시켰는가? 아니면 나를 묶어두었는가와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을 겁니다. 그의 현재는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깊이 있는 변화의 시기입니다. 연인이 사랑과 연결을 보여주고 탑이 그 사랑의 붕괴를 상징하며 매달린 사람이 그 뒤에 통찰을 나타냅니다. 즉, 그는 지금 사랑의 붕괴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깨닫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감정이 삶의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관계 안에 나 자신을 바라보는 단계로 들어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주변과의 연결을 최소화하고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을 택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매달린 사람은 자발적인 고립이자 내면의 수련을 의미합니다. 그는 지금 세상과의 관계보다는 자신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감정적으로는 여전히 혼란스럽지만 그 속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으려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당신의 현재 상황입니다. 카드는 왼쪽부터 컵의 9, 완드의 에이스, 완드의 나이트입니다. 이 세 장이 만들어내는 흐름은 단순히 좋은 일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의 당신은 오랜 기다림과 감정적 체움, 이후 강렬한 추진력과 새로운 열정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과거의 안정과 만족을 뒤로하고 이제는 진짜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향해 과감히 나아가려는 변화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카드인 컵의 9는 감정적 성취, 그리고 소망의 실현을 상징합니다. 당신은 이미 어느 정도 자신이 원하던 위치에 도달했거나 최소한 감정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 카드는 종종 만족의 잔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즉 마음속에 오랫동안 품었던 소원이 현실로 이루어졌거나 혹은 그 소망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상태입니다. 당신이 최근 느낀 작은 성취나 안도감 혹은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 카드에는 한 가지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만족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한 완드의 에이스는 불의 에너지, 즉 새로운 열정의 발화점을 뜻합니다. 이 카드는 단순한 기회의 상징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의지의 불꽃을 나타냅니다. 당신은 최근 어떤 계기를 통해 마음이 다시 뜨거워졌거나 그동안 잠자고 있던 열망이 되살아난 듯합니다. 어떤 아이디어가 번뜩이거나 갑자기 이거다 싶은 일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불씨는 아직 작지만 에이스 카드는 항상 시작을 뜻하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잡으면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자신도 모르게 삶의 방향을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이전의 만족감에서 멈추지 않고 더 큰 무대로 향하려는 욕구가 자연스럽게 솟구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카드인 완드의 나이트는 행동력과 추진력의 상징입니다. 불의 기운이 정점에 이른 카드로 아이디어를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 힘을 뜻하지요. 즉, 당신은 단순히 열정을 느끼는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완드의 나이트는 언제나 정지된 시간을 싫어합니다. 그는 생각보다 행동을 먼저 하는 사람이며 직관과 열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길을 향해 돌진합니다. 당신의 내면에서도 지금 이와 비슷한 에너지가 깨어나고 있습니다. 머뭇거림보다 움직임을 선택하려는 마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두려움조차 에너지로 바꾸려는 결심이 느껴집니다. 이 세 장의 흐름은 매우 역동적입니다. 컵의 9가 감정적 충족을, 완드의 에이스가 새로운 동기를, 완드의 나이트가 행동의 발현을 뜻하기 때문에 당신의 현재 상황은 감정의 안정 이후 열정의 재점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때 감정의 상처나 불안으로 인해 머물렀던 시기를 지나 이제는 다시 움직일 때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즉, 당신의 에너지가 다시 밖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조합은 또한 자기 확신의 회복을 나타냅니다. 컵의 9는 스스로를 인정하고 만족하는 단계이고 완드의 에이스는 자신의 욕망을 정직하게 인식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완드의 나이트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단계이지요. 즉, 당신은 내가 원하는 것을 솔직히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감정적으로 타인의 반응이나 상황에 휘둘렸을 수 있지만 이제는 내면의 불꽃이 당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건 외부 자극에 의한 움직임이 아니라 내가 원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자발적인 변화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이 조합이 행복의 능동적 창조를 뜻한다는 점입니다. 컵의 9가 수동적인 만족이라면 완드의 에이스와 나이트는 능동적 실현입니다. 즉, 당신은 더 이상 행복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 가려는 힘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 1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오래 미뤄온 목표를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도 있습니다. 혹은 사랑의 관계에서도 이전처럼 상대의 반응에만 의존하지 않고 당신이 주도적으로 감정을 표현하며 관계의 흐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 흐름에는 강한 불의 리듬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는 이미 충분히 성숙했기 때문에 이제는 움직이고 싶다는 내면의 욕망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완드의 나이트는 너무 빠른 속도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열정에 비해 현실적 준비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열정이야말로 당신의 인생을 새롭게 바꾸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다만 지금은 방향을 확실히 정하고 충동이 아닌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열정이 분산되지 않도록 중심을 잡으세요. 이 조합은 또한 운명의 불씨가 켜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컵의 9가 당신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고 말하고 완드의 에이스가 이제 시작하라고 말하며 완드의 나이트가 망설이지 말라고 속삭입니다. 즉, 당신의 삶에서 새로운 전환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이나 사랑 혹은 자기 성장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변화는 외부가 아니라 당신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 사람이 당신에게 갖는 이미지입니다. 카드는 차례대로 완드의 기사, 황제의 컵의 여왕으로 보입니다. 이 조합은 그 사람이 바라보는 당신의 이미지를 매우 입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겉으로는 강하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으로 보이지만 내면에는 부드럽고 깊은 감정이 흐르는 사람으로 느껴집니다. 그는 당신을 단순히 하나의 성격으로 규정하지 못합니다. 당신 안에는 뜨거움과 차분함, 추진력과 섬세함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당신은 강인함 속의 따뜻함, 통제된 열정, 같은 모순된 매력을 지닌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먼저 완드의 기사는 당신이 가진 활력과 추진력을 상징합니다. 그는 당신을 볼 때 늘 앞으로 나아가려는 사람, 머뭇거림 없이 결단을 내리는 사람이라고 느낍니다. 당신은 감정의 순간에도 행동으로 옮기는 힘이 있으며 무엇이든 스스로의 의지로 만들어가려는 태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신을 에너지가 살아있는 사람, 멈추지 않는 사람으로 봅니다. 당신의 존재만으로도 주변의 공기가 바뀌는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이 카드는 또한 열정과 매력을 나타내기에 그는 당신에게서 단순히 지적인 매력뿐 아니라 본능적인 끌림도 느끼고 있습니다. 당신의 눈빛, 걸음, 말투에서 묘하게 강렬한 에너지가 느껴지고 그 에너지가 그를 자극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그런 당신의 불안정함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기도 합니다. 완드의 기사는 늘 새로운 길을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그는 당신이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그는 당신의 자유로운 에너지에 매혹되면서도 그 에너지가 자신을 떠날까봐 두려움을 품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황제 카드는 당신의 단단한 중심과 권위적인 면을 보여줍니다. 그는 당신을 단순히 열정적인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당신은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결정은 충동적이지 않고 모든 판단에는 논리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는 당신이 타인에게 쉽게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신 앞에서 긴장합니다. 당신의 눈빛 속에는 확신이 있고 그 확신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는 당신을 대할 때 자연스럽게 신중해집니다. 당신은 그의 마음속에서 권위와 안정의 상징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황제 카드가 완드의 기사와 함께 나온다는 건 그가 느끼는 당신의 매력이 단순히 안정적이거나 냉정한 면에만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이성적으로 완벽하면서도 감정적으로도 생동감이 있는 사람으로 비춰집니다. 즉, 그는 당신을 볼 때 단순히 현명한 사람으로 끝내지 못하고 이성 속에 숨겨진 뜨거움을 본다고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컵의 여왕은 당신의 내면을 상징합니다. 겉으로는 단호하고 강해 보여도 그 속에는 누구보다 깊은 감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드러내지 않더라도 당신의 눈빛이나 목소리 속에는 부드러운 감정이 깃들어 있고 그 온도는 그에게 잊히지 않습니다. 컵의 여왕은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사랑을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랑을 쉽게 내보이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는 당신을 쉽게 닿을 수 없는 따뜻함으로 느낍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진심으로 아낄 때 모든 것을 줄 수 있지만 아무에게나 마음을 열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당신의 마음을 얻는 것이 단순히 관심을 끄는 일이 아니라 신뢰를 얻는 일이라는 걸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세 카드를 함께 보면 그는 당신을 강하면서도 따뜻한 사람, 이성적이지만 감정이 깊은 사람, 그리고 누군가의 리더이면서 동시에 위로가 되는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당신을 단순히 좋아하거나 존경하는 수준이 아니라 일종의 이상형으로 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완대의 기사가 느끼는 뜨거운 열정은 그가 당신에게 매료된 감정의 시작을, 황제는 그 감정 속의 존경을, 컵의 여왕은 그 감정의 깊이와 애정을 보여줍니다. 그는 당신을 통해 단순한 연애 감정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까지도 생각하게 됩니다. 당신과 함께하면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될 것 같고, 당신의 안정감 속에서 자신이 흔들리던 감정이 잦아들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는 당신을 볼 때마다 강함과 부드러움이 동시에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습니다. 당신은 그의 눈에 자신감이 넘치지만 그 자신감이 타인을 누르지 않고 오히려 품어주는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당신의 리더십은 명령이 아니라 설득으로 이루어지고, 당신의 따뜻함은 감정의 약함이 아니라 성숙한 이해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는 당신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합니다. 당신은 그에게 있어 단순히 끌리는 사람이 아니라 존중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더음으로 그 사람이 당신에게 갖는 감정입니다. 카드는 왼쪽부터 소드의 에이스, 별, 완드의 시종으로 보입니다. 이 조합은 감정의 명료한 인식, 진심 어린 희망, 그리고 새롭게 피어오르는 열정이 함께 담긴 흐름입니다. 세 장 모두 앞으로 나아가려는 에너지가 강하며, 특히 상대가 당신을 향해 느끼는 감정이 이제는 분명하게 알아차린 사랑임을 보여줍니다. 혼란이나 망설임이 끝나고 감정이 명확히 형태를 띠기 시작한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소드의 에이스는 진실과 통찰, 그리고 정신적인 결단을 의미합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스스로에게 이건 그냥 호감일 뿐이야, 그냥 관심일 수도 있겠지라고 합리화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감정이 진짜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카드는 감정의 혼돈 속에서 벗어나 명료한 깨달음을 얻는 순간을 상징해요. 즉, 그는 당신을 향한 마음을 이제는 숨기거나 회피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열정이나 외적인 매력에 대한 끌림이 아닙니다. 소드의 에이스는 정신적 연결과 이해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는 당신을 감정의 대상이기 전에 생각이 통하는 사람, 말이 맞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신과의 대화 속에서 그는 영감을 받았고 당신의 사고방식이나 태도에서 자신과 닮은 부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좋아하는 것을 넘어 당신을 통해 자신의 내면이 더 또렷해지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카드별은 그 감정의 순수함과 희망을 나타냅니다. 그는 당신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맑아지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생깁니다. 이 카드는 이 사람이 내게 주는 감정은 깨끗하다라는 의미로 그가 당신에게 느끼는 사랑이 욕심이나 소유욕보다는 존경, 이상, 동경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그는 당신이 가진 분위기나 삶의 방향성에서 빛을 봅니다. 어쩌면 그에게 당신은 현실 속 사람이라기보다 이상과 영감을 상징하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별의 카드는 또한 거리감이 있지만 그리움이 지속되는 관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는 당신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하면서도 매일처럼 당신을 마음속에서 그립니다. 눈앞에 두지 않아도 존재감이 크게 남아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당신이에요. 그는 당신을 통해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별은 치유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당신이 그의 마음속 상처나 혼란을 치유해주는 존재로 자리 잡았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완드의 시종은 행동의 시작, 열정의 불씨, 그리고 용기 있는 표현을 의미합니다. 그는 이제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려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동안은 감정의 진실을 깨닫고 소드의 에이스, 그것을 가슴속에서 다듬으며 희망으로 키웠지만 별, 이제는 그 마음을 현실로 옮기고 싶어 합니다. 당신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우연을 가장해 다가오거나 혹은 무심한 듯 관심을 표현하는 행동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 카드는 어린 아이처럼 순수하면서도 설레는 에너지예요. 그는 당신 앞에서 평소보다 말이 많아지거나 장난스러워지거나 때로는 괜히 관심 없는 척하면서 시선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행동은 결국 당신이 나를 봐줬으면 좋겠다는 소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세 장의 흐름은 그 사람의 감정이 이성적인 자각, 이상적인 동경, 현실적인 시도의 순서로 깊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당신을 향한 감정이 단순한 호기심이나 순간적인 끌림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소드의 에이스가 나왔다는 건 그는 이미 이 감정이 진짜다라고 스스로 판단을 내린 상태입니다.
별은 그 판단이 사랑으로 변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완드의 시종은 그 사랑을 실천하려는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즉, 그는 지금 당신에게 희망을 품은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사랑은 아직 완전히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너무 소중해서 혹은 너무 이상적으로 느껴져서 섣불리 다가가는 걸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는 그가 차분하거나 담담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 내면은 이미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완드 시종의 불꽃은 아직 작지만 그 불이 번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빠르게 커질 수 있습니다. 그는 당신과 함께 있으면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고 마음속 깊이 동요를 경험합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가 오래 남고 작은 관심에도 하루 종일 생각이 이어집니다. 별 카드가 가운데 있다는 건 그가 당신을 하루의 위안으로 여기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피곤하거나 지쳐 있을 때 당신을 떠올리면 마음이 맑아지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다고 느끼는 겁니다. 당신은 그에게 현실의 무게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게 만드는 존재입니다.